종합원가 계산 문제죠. 자, 선입선출법 주어져 있습니다. 선입선출법. 자, 재료가 구리하고 알루미늄 두 가지인데, 구리는 공정초, 알루미늄은 60% 시점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자, 구리는 공정초 0% 시점, 알루미늄은 60% 시점. 자, 이렇게 투입되는 시점이 다른 재료는 각각 별도로 완성품 환산량 구하고 원가 계산을 해야죠. 자,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 자,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 자, 알루미늄을 투입하기 직전에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데,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60% 시점에서 투입하는데 60% 직전에 품질 검사를 하고 투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관 물량에 대해서만 알루미늄이 투입된다. 즉 불량품에는 투입 안 되고 정상 제품에만 이 알루미늄을 투입한다는 거죠. 따라서 공소품에 대해서는 이 알루미늄 환산량 제로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알루미늄은 정상 제품에 대해서만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시점이 60%인 걸 알 수 있고 즉 공소품의 가공원가 완성도 60%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상 공소는 검사를 합격한 물량 2%가 정상 공소 수량이죠. 자, 3월 초에 제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80%, 완성품 환산량 480개라고 했는데, 자, 기초 제공품이죠. 지금 3월 원가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달 다 원가 계산이죠. 자,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80%입니다. 자, 그런데 환산량이 480개이므로 기초 제공품의 물량은 68에 48, 600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600개 곱하기 80%에서 완성품 환산량이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이 480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량이 600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초제공품의 총원가는 17,000원입니다. 자,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제공품 원가는 이렇게 합계만 기록하죠. 우리 선입선출법에서는 3단계의 단기 원가를 2단계에서 계산한 단기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환산량 단가를 구하죠. 따라서 선입선출법에서의 단가는 단기분만으로 계산된 단기 단가입니다. 자, 그래서 3단계에서 원가 파악할 때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합계만 기록해서 원가 요소별로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3월 말 제공품 900개, 자, 기말 제공품 물량 900개, 완성도 50%. 3월 중 완성된 제품 3,600개, 완성품이 3,600개죠. 자, 선입선출법이므로 기초제공품 600개가 먼저 완성됐다고 보고 총 3,600개 중에서 나머지 3,000개는 단기 투입해서, 즉 단기 착수해서 완성된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3,600개 했고 3월 중 착수한 물량 4,000개죠. 결국 기초제공품 600개, 단기 착수한 물량 4,000개니까 4,600개가 총 물량인데 4,600개 차변, 대변, 요게 1단계, 요게 제공품 계정 차변하고 대변을 물량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물량이 같아야 됩니다. 4,600개. 따라서 완성품 3,600개, 기말 제공품 900개 제외하면 불량품이, 즉 공소품이 100개라는 거죠. 합해서 4,600개가 나와야 되니까 차변 물량, 대변 물량이 같아야 되니까 공소품 물량이 100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3월 중 발생한 가공원가는 72,600원. 자, 3월 달에 가공원가 72,600원. 단기 원가이므로 3월 달 원가 72,600원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투입된 구리하고 알루미늄 원가 3만원, 12,600원. 3만원, 12,600원 대입하시면 되죠. 기초제공품 원가는 합계만 기록하고 단기 원가는 원가 요소별로 이렇게 단기 투입 원가를 기입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쓰고 그 다음에 합하면은 이 제공품 계정 차변 합이 되겠죠. 그래서 1단계는 제공품 계정 차변, 대변의 물량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 물량이 같아야 되고, 3단계가 제공품 계정 차변이죠. 그 다음에 원래 5단계가 있는데, 5단계가 제공품 계정 대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단계 따로 표시 안 하고 그냥 바로 답을 표시했는데, 그래서 1단계에서 차변, 대변 물량이 같아야 되고,
3단계, 5단계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문제 푸실 때, 가능하면 그런 이제 합계가 같은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이 계산하면서 실수들이 많아요. 계산 실수가. 그래서 계산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해서 득점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3월달 정상공송과 비정상공송 원가를 물어봤어요. 자, 일단 정상공송 수량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검사 합격품의 2%가 정상공손입니다. 검사 합격 수량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 검사 합격 수량 구할 때 항상 제공품 계정 이 대변 물량 있죠. 요거 가지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서 할 수도 있는데 그림 그리는 것도 시간 걸리니까 바로 요거 가지고 파악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계산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해하실 때는 그림 그려서 접근하는 게 쉬운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기초제공품은 기초 시점 현재 80% 가공된 상태로 단기로 2월 됐죠. 전기에 80%를 이미 가공했습니다. 자, 따라서 검사 시점 60%를 전기에 통과했죠. 따라서 단기 합격 수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기 합격 수량이 아니라 전기 합격이기 때문에 전기의 정상공송 수량 계산할 때 이미 감안이 된 수량이에요. 자, 따라서 이거를 단기에 또 감안해 가지고 정상공송 수량을 계산하면은 그 정상공송 수량 자체가 이중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전기에 합격한 수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3,000개. 3,000개는 단기 착수해서, 즉 단기에 투입해서 60% 통과해서 완성됐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 합격 수량에 포함됩니다. 자, 공손품. 우리가 기초제공품이 다 완성된 걸로 봤기 때문에 공손품은 단기 착수분이죠. 그래서 단기 착수해서 60%를 검사를 받고 탈락된 거죠. 그러니까 합격품이 아닙니다. 둘 다. 정상, 비정상 다 단기 합격 수량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공손품, 기말제공품. 기말제공품은 당연히 단기 착수한 수량이죠. 기초제공품이 전부 완성된 걸로 봤기 때문에 단기 착수해서 검사 시점이 60%인데 50%만 가공된 상태로 이미 기말이 돼버렸어요. 자, 따라서 이건 단기 합격 수량이 아니죠. 결국 총 물량 4,600개 중에서 공소품까지 제외한 나머지 것 다 빼고 3,000개만 단기 검사 합격 수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0개의 2%죠. 그래서 3,000개 2%는 60개입니다. 그래서 60개가 정상, 나머지 40개는 비정상.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일일이 그려가지고 하면, 계산하면, 자, 기초 제공품이, 어때요? 응? 완성품 중에서 기초 제공품 완성분이 600개. 참고로 이건 선입선출법으로 하지 않고 평균법으로 하더라도 정상공송 수량 자체는 달라지지 않죠. 정상공송 수량 계산하는 거는 원가 흐름의 가정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법으로 문제에서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정상공송 수량 구할 때는 마치 선입선출법처럼 접근하시는 게 계산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평균법이라고 하더라도 정상공송 수량 구할 때는 선입선출법처럼 생각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단기 착수 완성분 3,000개, 공손품 1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900개 합해서 3,600, 4,600개 맞죠? 4,600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제공품은 80% 시점에서 100% 시점, 단기 착수 완성분은 0% 시점에서 100% 시점, 공소품은 0% 시점부터 검사 시점 60%에서 탈락된 거죠. 기말 제공품은 단기 착수해서 기말 연지 50%니까 아직 검사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를 아직 받지도 않았고, 이거는 정기에 통과한 거니까 단기 합격 수량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단기 60% 통과한 거는 요거 3,000개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나, 여기서 그냥 바로 하나,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하실 때는 그림으로 접근하셨더라도 그냥 계산하실 때는 바로 이 제공품 계정 대변 물량 가지고 바로바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환산량 구해보면, 자, 여기서는 단기 환산량, 선입선출법에서는 단기 환산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재료는 다 0% 시점, 즉 공정 착수 시점 60% 시점에서 투입되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에 대한 재료는 다 전기에 투입됐겠죠. 따라서 단기에 투입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환산량 제로죠, 둘 다. 자, 그 다음에 단기에 나머지 20%를 단기에 완성시켰죠. 그래서 나머지 20%, 600 곱하기 20%에서 120개만큼이
단기에 투입한 어떤 노력이 완성품으로 나타나면 120개라는 거죠. 자, 단기 투입 완성분, 즉 단기 착수 완성분은 착수부터 완성까지 다 단기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기에 대한 모든 원가 요소들이 다 100% 단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3000개는 다 100% 곱해가지고 꽉 채우시면 됩니다. 이건 항상 기계적으로 단기 착수 완성 이거는 항상 꽉 채우는 거예요. 투입부터 착수부터 완성까지 다 단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 공정 초에 투입되는 구리는 착수 시점에서 100% 투입되는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60개, 40개, 900개 아까 정상 공소는 60개였으니까 나머지 40개는 비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60개, 40개, 900개 이들에 대한 모든 구리는 착수 시점에서 100% 투입됐기 때문에 다 여기 물량의 100%를 곱해서 계산한 거죠. 그래서 합해서 4000개입니다. 단기 투입량하고 같죠. 공정 초에 투입되는 재료는 항상 단기 투입량, 즉 단기 착수량하고 같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아까 알루미늄은 정상 제품만 투입된다고 했기 때문에 비정상 공소품에 대해서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자, 기말 제공품은 50% 가공된 상태로 기말에 지금 가공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정의 60% 시점에서 투입되는 알루미늄은 당연히 투입되지 않았겠죠. 3000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 균등하게 투입되므로 600 곱하기 60% 36, 40 곱하기 60% 24개, 그 다음에 900 곱하기 50% 450개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합하면 되고. 자, 그래서 3단계 단기 원가를 2단계의 단기 환산량으로 나누면 4단계의 환산량 단가, 즉 단기 단가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따라서 정상공손 원가 구할 때는 정상공손 여기에 대해서 정상공손 요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7.5 그죠? 60 곱하기 7.5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고 가공원가는 36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1170 나오고 자, 비정상 공손 원가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40 곱하기 7.5 그 다음에 제로 그 다음에 24 곱하기 20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고 자, 물음 2번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 원가 물어봤습니다. 자, 차분하게 5단계까지 그냥 다 계산해서 할 수도 있는데 시간적으로 바로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죠. 자, 지금 기말 제공품 원가 먼저 구해봅시다. 기말 제공품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900 곱하기 7.5 여긴 제로죠. 450 곱하기 20 900 곱하기 7.5 450 곱하기 20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이 정상공손 원가를 검사를 이건 정상공손 자체가 검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원가죠. 따라서 검사를 통과한 물량에 배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상공손 원가 배분하는 절차인데 자, 여기서는 기말 제공품이 검사를 아직 받지도 않았죠.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50% 시점이니까 검사 시점 60%에 아직 도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과 관련해서는 정상 공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따라서 기말 제공품에는 정상 공손 원가를 배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기말 제품 원가를 요구했는데 문제에서 보면 이제 완성품하고 기말 제품은 다릅니다. 원래 이 제품 계정을 생각해보면 제품 T 계정 생각해보면 어때요? 기초 제품 단기 생산량 즉 완성량이죠 이게. 그 다음에 판매 기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제공품 계정에서 제공품 T 계정에서 완성된 것이 제품 계정으로 대체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기말 제품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판매량이 얼마인지 기초 제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기말 제품 수량이 달라지죠. 여기서 완성량은 3600개지만 여기 3600개지만 기초 제품이나 판매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기말 제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수량이 주어져야 되는데 문제의 자료를 보면 기초 제품이나 판매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그걸 다 제로라고 보면 가정하면 기말 제품이 3600개라는 거죠. 그렇게 가정하고 풀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기말 제품 원가는 완성품 원가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완성품 원가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자,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완성품 원가 요 부분 구하면 되는데
여기 계산에서 빠져 있는 부분은 여기 기초제공품을 추가로 가공해서 완성된 거죠, 지금. 그래서 기초제공품가를 여기 더해주면 되죠. 항상 선입선출법에서는 여기 계산에서 빠져 있는 부분은 기초제공품을 그대로 더해줌으로써 계산이 끝납니다. 자, 따라서 단기 투입된 부분은 3000 곱하기 7.5, 3000 곱하기 7.5, 요게 이제 구리원가죠. 그 다음에 3000 곱하기 4.2, 요게 알미늄, 그 다음에 3120개 곱하기 20, 이렇게 하면 되죠. 요게 이제 가공원가. 근데 주의하실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공소원가는 항상 완성품 원가나 기말 제공품 원가에 포함시켜주는 절차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에서 언급이 없어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3000개를 검사 시점 통과시키면서 2%, 60개만큼의 정상 공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60개의 정상 공소원은 전부 이 완성품과 관련해서 발생된 원가죠. 그래서 60개의 정상 공소원 원가, 여기 1170원, 그거를 전부 다 완성품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한 경우에는 기말 제공품에도 완성품, 정상 공소원 원가 일부를 배분해 줘야 되지만 여기서는 기말 제공품은 아직 검사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정상 공소원 원가를 완성품에 배분해 준다 해가지고 계산하면 요게 완성품 원가이면서 동시에 기말 제품 원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물음 3번 보면은 3월에 품질 검사를 기존의 공정 60% 시점 대신에 100% 시점으로 옮겨서 실시한다고 했어요. 자, 이때 발생하는 손실이 얼마인가 했습니다. 즉, 검사 시점으로 이동시키면은 회사가 얼마나 어떤 추가적인 원가 투입이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지금 검사 시점을 100%로 옮기면 달라지는 게 뭡니까? 지금 검사 시점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여기서 달라지는 건 없고, 이 공손품 수량에 대해서, 공손에 대해서 가공원가 투입이 달라지겠죠. 왜냐면 기존에는 60%까지만 가공하고 탈락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가공하지 않는 반면에 검사 시점을 100%로 이동해버리면은 이 공손품의 가공원가 완성도가 100%로 바뀔 거 아니에요. 100%까지 가공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 40%, 60%하고 100% 차이, 이 40%만큼의 어떤 가공을 더 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얼마의 원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까? 즉, 여기 100개의 공소품에 대해서 40%의 가공이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개의 공소품에 대해서 정상, 비정상 다 마찬가지죠. 40%의 가공이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40개만큼의 완성품에 해당되는 가공원가가 더 투입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공원가의 환산량 단가는 20원이므로 20원을 곱해서 가공원가의 투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100%로 이동하면, 검사 시점이 100%로 이동하면 60% 시점에서 투입되는 알미늄도 예전에는 투입되지 않다가 여기서는 투입이 돼버리죠. 자, 따라서 알미늄 원가 얼마입니까? 100개에 대해서 이게 이제 100%로 검사 시점이 옮겨버리면은 모든 알미늄을 다 100% 투입하겠죠. 그래서 60개, 40개에서 100개입니다. 그래서 100개에 대한 환산형 단가가 4.2죠. 알미늄은 4.2를 곱해서 알미늄까지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220원인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지금 여기 보면 불량품은 알미늄을 투입하기 전에 모두 발생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의미를 특별하게 두지 않고 그냥 기존에는 자, 품질 검사를 통과한 물량에 한해서 알미늄이 투입된다 해가지고 자, 정상 제품, 품질 검사를 통과해서 정상 제품에 대해서만 알미늄을 투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불량품은 알미늄을 투입하기 전에 모두 발생한다. 이게 뭐 같은 표현이라고 보고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표현이 있죠. 불량품은 알미늄을 투입하기 전에 모두 발생한다. 이 표현을 검사 시점이 100%로 옮겼을 때 100% 검사를 통과하고 난 뒤에 정상 제품에 알미늄을 투입한다. 이런 개념이라면 즉 검사 시점을 이동했을 때
이 알루미늄의 투입 시점도 달라진다면, 그런 개념이라면 100% 검사 시점을 옮겼어도 100% 시점으로 옮겼어도 불량품에 대해서는 알루미늄이 투입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요게 포함되지 않고 이 부분만 답을 해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해석을 검사 시점이 이동됐을 때 알루미늄의 투입 시점도 같이 이동한다. 그래가지고 100% 검사를 통과한 후에 완성품, 정상, 불량품이 아닌 정상 제품에만 투입한다. 그런 개념이라면, 답을, 요것만 해서 답을 해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고 기존의 내용을 반복하는 걸로 보고 그냥 풀었는데, 여기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겁니다.